네, 이번 주 핫 이슈 정말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급락 소식,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서 주가 영향 받으면서 오늘은 그나마 좀 반등 나오고 있고요. 또 친환경 다 놀린 K조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조선주와 관련돼서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지금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좀 답답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와 카카오 이 규제에 따라서 지금 주가 급락한 이후에 그나마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의 수익이 좀 다 아쉽게도 물거품이 된 네, 경우들도 있을 것 반납이죠. 같고 네. 손실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정확히 이 규제가 어떤 내용인 건지 좀 말씀 좀 네, 해주시죠. 일단 금융혁신 규제라고 좀 음. 표현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게 기존에도 사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뭐 조금 자율적으로 이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핀테크 규제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야기가 나왔고요. 24일까지 뭐 시정을 안 하면 뭐 엄정 대응하겠다, 뭐 추가 유예는 없다 이런 말 나오고 있고 일단 금융상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광고가 아닌 중개 판매로 해석이 돼서 이제 금융상품을 판매를 못 합니다. 일단 관련해서 일단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일단 중개업자로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된다는 부분이 뭐 추후에는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큰 맥락에서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중개 판매를 하려면 일단 지금 이거를 중개 판매 상품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중개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내역이 규제를 받으면서 주가에 타격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우리가 중국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얘기했었는데 그 규제 쇼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상장도 앞두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 전략이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비중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고 뭐 불확실성이 지금 당장은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좀 교체가 됐습니다. 일단 관련해가지고 그분의 성향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하신다 그러면 그냥 하시는 분이거든요. 일단은 뭐 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비둘기파, 매파라고 하는데 매파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한담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조금은 몸을 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순히 규제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런 구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상승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좀 하락이 진행되는 구간이에요. 다만 최근에 이틀 동안 낙폭이 너무 크게 발생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해소가 되고 뭐 대리업자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될 것인데 일단 최근에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머지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은 굉장히 양호하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중 관리를 좀 좀 유연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고 121선 일단 이평선 기준으로 기술적으로는 121선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주가가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지금 반등이 나오는 정도인지 완전히 추세적으로 돌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한 1, 2주 정도 만약에 지금 자리를 좀 유지해 준다면 뭐 유지해주고 다시 이제 돌아서 추세 상승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낙폭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비중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추가 규제라고 한다면 어떤 규제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혹시? 관련해서 뭐 업종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실 카카오는 이번 정권에서 좀 많이 키워줬어요. 이것저것 다 그냥 몰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관련해서 뭐 규제가 나온다면 딱 하나 찝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단 지금 카카오가 성장하게 됐던 상장도 굉장히 사실 편하게 하거든요. 이런 기업이 사실 없습니다. 카카오가 뭐 최근에 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어떤 기업이 뭔가 자회사를 해서 상장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조금 편해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그러니까 돈은 매출을 올려서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찍히고 돈을 버는 게 수순인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상장을 하고 이제 돈을 벌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딱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지금 규제가 완전히 풀렸던 것에 대해서 규제가 한두 개씩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사실 이게 시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중개 판매 업체 법적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것들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그동안 카카오 네이버에 이번 정부가 좀 수혜를 줬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카카오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뭐 택시 대리부터 해서 뭐 헤어샵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 확장을 하고 있었기는 합니다. 이런 중개 과정에서도 지금 이거는 중개 판매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양 종목을 합쳐서 시총이 19조 원이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목을 좀 보니까 그중에서도 카카오의 급락이 네이버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조금 더 카카오가 조금 더 타격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기존에 사실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카카오는 혼자서 성장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네이버는 어딘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뭐 성장 측면에서는 카카오가 더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지금 영향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온라인 플랫폼에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악수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주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온라인 플랫폼에 너무 한정되어 있고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온라인 플랫폼도 있었지만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의 국민주로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그 기업 자체가 일단 그래서 조금 더 그 개인 수급도 많이 몰렸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좀 더 타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금융당국의 규제가 발표가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금융당국도 아마 예상을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지금 우리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기업들을 규제를 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정권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 원전을 계속적으로 없애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권 다 새로 진행할 그런 정권에서는 조금 이제 눈치를 보고 원전도 조금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언젠간 터져야 될 건데 조금 시간적으로 미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기업 하나를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이 정권에서 아무리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크게 잘 성장을 시킨 거예요. 예전에 뭐 삼성전자를 키웠고 뭐 현대를 키웠듯이 사실 뭐 이거는 정권에서 좀 어느 정도 키워줘야 사실 이렇게 크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성장성을 계속 키웠었고 지금 좀 늦게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제는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지금 아무 대응이 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타격을 그대로 받게 됐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차트 보면서 혹시 좀 설명이 네, 가능하실까요? 일단 차트를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그 이평선 자체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형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기관이 좀 팔기 시작하면 사실 나도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개인들이 사는 것보다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 주체가 대부분 이제 외국인 기관의 자금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기계적으로 사실 하는 게 좋고 외국인 기관이 좀 팔기 시작하면 나도 이제 팔아야 되고 사기 시작한다고 바로 사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왜냐하면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 오기 때문에 큰 자금들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제 매매하시는 그런 관점인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발생은 했지만
아직 뭐 추세가 완전히 꺾이진 않았습니다. 뭐 120이었던 이 자리만 좀 자리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좀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카카오죠. 상대적으로 이제 네이버도 네이버인데 카카오에 더 많은 비중을 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조금 들어오셨고 왜냐면 작년에 신규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더 많이 사셨을 거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영향은 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심이 살아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자리를 지지해주면 괜찮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열려 있어요.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살짝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해주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짝 옆으로 흘러가서 추세로 바로 또 돌려 올라온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이제 꺾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맥락은 뭐 중장기적인 흐름에선 괜찮으나 주식 자체는 사실 갭을 메우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IT라는 건 버블이 낄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IT 버블 일어났을 때 글로벌적으로 일어났을 때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IT 관련주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주식의 갭을 메우는 성질에서는 거의 뭐 바닥까지 이만큼 열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여기까지 내리진 않아요. 떨어질 때도. 왜냐면 뭐 개인 투자들이 투자들에게 너무 겁을 주면 사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기 때문에 매매를 그렇게 하게 두진 않거든요. 어쨌든 1차적인 지지 라인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시고 추세 돌리는지 일단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카카오는 좀 상황에 맞춰서 비중 조절의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겠고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카카오페이가 지금 또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번 연기가 됐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이 카카오페이 상장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영향을 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한번 번복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사실 악재가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악재가 터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염두하시고 그래서 이제 비중 관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주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뭐 카카오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장애 아직은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사실 없습니다. 장애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장내 주식인 일단 카카오 관련해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 다만 조금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두 개 다 상장도 무난하게 할 거고 주가도 다시 살아날 건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은 대응을 하자라고 그렇게 좀 인지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 속에서는 조심스럽게 비중 관리를 해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비중 조절로 손실을 좀 줄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른 섹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이야기 해볼 텐데 조선주가 또 8월 수주량이 또 세계 1위를 차지를 하면서 4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업계가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친환경 트렌드로 바뀌어서 또 지금 성장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뭐 K조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무탄소 선박과 관련해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뭐 적자 누적도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 해운 관련해서는 철강도 마찬가지고 뭐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뭐 기름이나 유가, 원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영향을 조금은 피할 수 있고 일단은 굉장히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죠. 친환경적인 그런 것도 노리면서 글로벌적인 그런 환경도 따라가면서 일단 회사 자체에서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뭐 조선이나 해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죠.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선두에서 이제 나가겠다는 건 뭐 다른 글로벌적으로 뭐 유럽이든 어디든 또 이런 것들을 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도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성장성에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선박들도 자유주행, 그다음에 무탄소를 가지고 가는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근데 이런 좀 긍정적인 소식들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영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단순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실 필요 없이 사실 작년에 다 반응이 됐어요. 네, 일단 자율주행 선박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그런 부분이고, 일단 뭐 K조선이 내세운 친환경 전략, 그러니까 전략을 발표한다는 건 기존에 조금씩 시도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딱 짜고 이제 우리 이렇게 방향을 나갈 거야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사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주식은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뭐 수주율이나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분명히 이런 부분은 있지만 거의 뭐 늘어날 부분들 그리고 기대감까지 다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 주가가 제자리 그렇다고 뭐 끝난 것이냐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주가라는 것은 형성이 될 때 기대감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좀 더해져서 이제 상승이 됐다가 기대감이 살짝 꺼지고 다른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그런 폭을 좀 반납하면서 좀 쉬어가는 물량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당장은 상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단 그 갭차를 조금 줄이고 기대감이 조금은 빠져나가서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돼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되어서 많은 상승을 이뤄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이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 또 이번 주였죠. 현대중공업 공모주 청약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감도 있고, 사실 최근에는 공모주 청약을 해서 뭐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아주 뭐 따상을 노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현대중공업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봤을 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거의 65조가 몰렸다고 제가 거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56조네요. 네, 56조가 몰려서 뭐 경쟁률 400대 몇이라고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게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좀 예전의 그런 방식이고, 중공업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뭐 지금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좀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온 세대들이 일단 그런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현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중공업에 대해서 그렇게 성장성을 크게 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수급 자체가 저렇게 몰리게 되면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은 할 수 있다. 일단 청약 받으신 분들도 거의 이제 뭐 하나 정도 받으셨을 텐데 굉장히 작게 받으신 거거든요. 어쨌든 저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일단 단기성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는 아직 미지수이고, 예전에 좀 사업이잖아요. 그 신사업이 아닌 예전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좀 진입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고 주가 대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예전의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큰 기대감은 갖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상장하는 거 지금 보고 청약 봤는데 한 사람당 거의 한 주 아니면 두 주도 못 받는 상황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최충성 위원님과 지금 이번 주 핫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궁금한 내용 더 자세하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최충성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